제가 찾아본 AAP는 일단 이번에 가이드라인 관련돼서는 오히려 영상 관련된 미디어보다 훨씬 단촐하게 안전 관련된 꼭 지켜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어떤 나라가 더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따라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호주 얘기도 아까 잠깐 해주셨는데 맞아요. 호주도 좀 궁금한데요. 굳이 다양한 많은 나라 중에서 호주를 고른 이유는 여기 호주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이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리수면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고 있어서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호주는 크게 이제 수면 관련된 양육 태도를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첫 번째, 직관적인 양육 태도는 말 그대로 약간 직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이가 졸려하는 것 같으면 그때 잘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아이가 막 울면 막 10분 동안 기다리지 않고 얘가 배고플 때 울음인가 해서 이제 그 먹을 걸 좀 주고, 기저귀 관련돼서 또 우는 것 같은 경우는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 니즈에 맞춰서 부모님들이 그때그때 도움을 주는 이런 직관적인 방식이에요. 근데 1번은 이제 직관적인 그 감각에 맞춰서 이제 자녀를 돌본다는 게 1번. 두 번째는 아이들의 표정이나 울음을 듣고 거기에 맞춰서 리액션 한다는 게 2번. 3번은 아이를 최대한 안아서 편안하게 해준다는 게 3번. 네 번째는 아이가 잠들 때 부모님을 원하는 경우, 부모가 있어야만 아이가 푹 잠든다고 한다면 언제까지라도 부모님이 항상 함께 해주는 거. 아이가 막 불안해하고 하는데 억지로 분리수면 한다고 억지로 떼어놓지 않는 거. 5번, 다섯 번째는 필요하다면 아이와 같은 침대에서 자는 거. 이것까지가 이제 다섯 번째 직관적인 내용이에요. 다섯 번째가 이제 조금 앞에서 얘기한 거랑 다른 것 같아서. 맞아요. 미국에서 말한 내용이랑 좀 다른데 호주 가이드에서는 다시 한번 뒤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교육적인 그 양육 태도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은 다시 한번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적인 부모는 우리가 생각하는 수면 교육 관련된 부모들의 태도예요. 우리 아이의 발달이 어떻게 해야 정상이고 여기서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을 지금쯤 해야 되고 이런 거를 딱 정해놓고 거기에 계속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아이 정상 발달에 기초해서 아이한테 계속 도움을 주는데 이 도움은 아이가 필요한 니즈에 따라서 그때그때 직관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에요. 두 번째는 수면과 시기를 정확하게 분리한다는 건데 자다가 막 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배고파서 우는 경우에는 뭐 꿈수라고 해서 뭐 자면서 주기도 하고 밤수라고 해서 밤중에 이제 수유를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을 좀 정확하게 분리해서 이렇게 조금 나누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잠들 때는 꼭 침대에서만 잘 수 있게, 그래서 침대에서 무조건 스스로 잘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재우기 위해서 토닥토닥 해주거나 옆에서 기다려주지 않는 것. 다만 이 토닥토닥 해주는 게 아이가 막 재우기 위한 게 아닐 때는 달래주는 의도로는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다섯 번째는 아이가 막 울거나 했을 때 스스로 달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10분 정도 기다리라고 뭐 다양한 가이드라인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제 수면 주기가 있는데 성인들은 90분 정도가 하나의 수면 주기예요. 깊은 수면으로 쭉 가는 게 아니고 깊은 수면 들었다가 렘 수면, 얕은 수면 올라왔다 또 깊은 수면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보통 20분에서 40분 사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면 때마다 아이들은 깨요. 그래서 이 아이가 깼을 때 부모가 항상 재워주는 버릇이 들면 한 번 얕은 잠에서 깼을 때마다 부모가 재워줘야만 아이가 다시 잘 수 있어서 스스로 잘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냥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직관적인 부모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을 아이가 충분히 가질 수 있게 해서 아이가 되게 안정적이고 자기가 사랑을 받는다 이런 느낌을 좀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고, 또 교육적인 부모의 방식은 아이가 스스로 잠들 수 있게 하고 그리고 행동도 조금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서 결국에는 독립적인 아이를 키우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둘 다 틀린 방식은 아니지 않을까요? 맞아요. 둘 다 틀린 방식은 저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부모님들의 가치관 차이이신 것 같아요. 호주도 이 두 가지 양육 방식에 있어서 꼭 지켜야 되는 안전사항에 대해서도 같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잘 때는 등을 대고 자기. 그 교육적인 양육 태도에서 잠들 때 침대에 내려놔라의 그 등을 댄다는 게 아니고 어머님들 중에서는 아이 두상을 위해서 엎드려서 일부러 재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 때는 등을 대고 바르게 자라. 놀 때는 터미 타임을 해라. 그래서 back to sleep, tummy to play라고 우리가 말을 하거든요. 바르게 잘 수 있게 해주는 게 첫 번째로는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잠을 자는 곳에 홈리불이라 했지, 인형, 큰 인형이라 했지, 아이 얼굴을 덮을 만한 걸 두지 말라.
특히나 이제 베개 같은 건 돌 때까지는 추천되지 않고 있고 이런 거 좀 조심하라는 거. 세 번째로는 안전한 침구류를 사용해라. 조금 딱딱한 매트리스를 사용하고 푹신푹신한 그 침구류 이불을 사용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저도 되게 여기서도 있어 놀랐는데 6개월에서 12개월까지는 엄마와 같은 공간에서 자라. 우리나라에서 사실 생각하는 수면 교육은 분리수면이 정답인 것 같고 분리수면을 되게 강조하는데 호주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안전을 위해서는 6개월에서 12개월까지는 꼭 같은 공간에서, 그래서 분리수면이라는 게 사실 무조건 방을 분리하는 게 분리수면이 아니고 사실 침대를 분리하는 것도 분리수면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6개월에서 12개월이 넘었을 때는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방 분리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미국에서는 침대 분리해라. 그러니까 같은 방이더라도 다른 침대에 있어라. 근데 호주에서는 뭐 같은 침대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미국에서는 딱 교과서처럼 같이 있으면 그 통계를 내봤을 때 뭐 영아 돌연사의 확률이 높았다라고 했고 호주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한 번 더 연구를 했나 봐요. 부모와 같은 침대를 썼다는 거의 차이가 아니고 아이가 자는 침대 환경의 차이였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침대를 같이 써도 된다는 거의 첫 번째 조건은 부모님이 2명 중에 1명만 같이 잘 것, 알코올을 섭취한 상태거나 아니면 수면제를 사용한 상태가 아닐 것, 흡연자가 아닐 것. 그것만으로도 아이한테 계속 미세하게 그 흡연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피곤한 상태면 같이 자지 말 것. 침대 범퍼 틈 사이를 조심할 것.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6개월에서 12개월 그 개월수에 너무 딱 꽂히지 마시고 사실 12개월은 쉽게 생각하면 아이가 걸어다니고 자기 스스로 다 하고 이제 6개월 되면은 목도 이미 가누고 뒤집기 되짚기 잘하고 이제 막 기려고 막 하는 시기이고 그렇게 아이의 발달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수면 교육을 진행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궁금한 거, 이 가이드라인도 궁금한데 우리 도쌤이 아기 아빠로서 아기 수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일 궁금해요. 그렇죠.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는 교육적인 것과 직관적인 것, 그 양육 태도의 중간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아이와 같은 방을 쓰고 있고 사실 같은 침대를 쓰는 경우도 있고 다른 침대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가진 몇 가지 수면에 관련된 원칙이 있는데 보통 아이들이 잘 수 있는 시간, 한 번에 통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은 계열수 플러스 1시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태어난 직후에는 3시간, 1개월이 되면 4시간 정도를 잘 수 있고 물론 그 이상 잘 수도 있으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아이 리듬을 조금 체크를 해줬고 두 번째로는 아이가 낮잠을 잘 때는 너무 어둡지 않은 상황을 만들어줬어요. 이게 생후 한 40일경부터 해가지고 멜라토닌이 이제 분비가 되기 시작해요. 생체 리듬, 셀카리안 리듬을 만들어주는 건데 이거는 빛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이 멜라토닌은 빛이 있으면 효과가 전혀 없어요. 눈을 가린다거나 어둡게 해줘야만 효과가 있는데 낮잠을 잘 때도 너무 깊이 잘 필요도 없고 밤처럼 그렇게 하면 이제 멜라토닌이 계속 수시로 생기기 때문에 제대로 된 생체 리듬이 생기지 않아서 부모님들은 더 오랫동안 고생을 하세요. 그래서 낮 시간에는 직사광선만 들어오지 않는 정도로 하는 거.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수면 루틴이라고 해서 이제 아이가 좀 잘 시간이 되면 일정한 시간에 아이 샤워를 하고 이제 뭐 베이비올로 마사지를 해주고 수유를 하고 책을 한 권 읽어준다든지 잠깐 그 트림 시켜주는 타임을 가지고 침대에 가서 잔다. 이런 항상 일정한 시간에 항상 하는 수면 루틴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섯 번째는 아이가 잠들만 할 때는 꼭 저는 침대에 눕혀서 재웠어요. 항상 아이가 조금 졸려하거나 아이가 거의 잠들랑 말랑 하면 그때는 항상 침대에 눕혔고 깨어있는 상태에서도 일단 침대에 눕히고 그 상태에서 일단 재우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아이가 원한다면 수면 시간을 같이 잠들 때까지 같이 있어주고 아이가 깨서 힘들어하면 막 10분 동안 막 우는데 기다리거나 그러지 않고 도와줄 수 있는 도와줬어요. 그리고 분리수면 같은 경우에도 저는 아이가 원한다고 한다면 조금 시간을 천천히 가지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2개월부터 6개월 사이는 이제 공생 단계라고 해서 내가 막 배가 고프고 하면은 엄마가 와서 채워주고 엄마랑 나는 하나인 거예요. 그게 6개월까지거든요. 또 다른 쪽으로 보면은 이제 대상의 영속성이라고 해서 우리 눈에서 물체가 사라졌을 때, 엄마가 사라졌을 때 어딘가에 엄마가 있겠거니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시기가 6개월 정도거든요. 그 전까지는 눈앞에 없으면 이 세상에서 사라진 거예요. 너무 무섭고 너무 불안할 수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정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한 최소 6개월까지는 좀 같이 옆에 있어주는 게 정서 발달에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좀 같이 최대한 있어줄 생각이고 또 힘들게 떼어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같이 이제 수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 대단해요.
근데 네. 가끔 피곤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산후 우울증이 저가 여러 번 찾아올 뻔했죠. 애들 수면 잘하게 하기 위해서 철분제가 좀 도움이 된다라고도 얘기가 있어요. 음. 만사가는 엄마 몸속에서 가지고 태어난 게 6개월쯤이면 거의 없어지고요. 미숙아는 2개월쯤이면 거의 많이 없어져요. 철분제로 보충을 해줘야 되고 5에서 6개월쯤에 이유식 시작할 때 철분이 충분한 음식으로 주거나 아니면 철분제를 같이 보충해 주거나. 철분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가 막 불안한 경우 있죠. 불안해서 막 계속 돌아다니고 집중력 저하되고 이런 경우도 사실 철분 관련돼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수면 관련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 사실 이제 수면이라는 제목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뭐 아이가 울면 10분 동안 기다리세요. 몇 살 때부터는 어떻게 하세요. 약간 이런 가이드라인을 생각하고 들어오신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물론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이 안전에 관련된 거는 기본 원칙은 지키자. 여러 가지 변형해서 하는 방법은 이제 부모님들의 선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또 댓글 달아주시고 저희가 댓글 보고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답변 드리고 필요하면 또 영상을 추가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발달하면 도리선가 감사합니다. 안녕.